김민석 후보 측이 다급한 걸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호남 바닥 민심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로는 정청래 후보 쪽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연임 개헌 등의 논란으로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이 유리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에서는 여전히 정청래 후보가 43대 29로 상당히 앞섭니다. 전체 뭐 여기는 이제 무당파, 뭐 국민의힘 지지층,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당 지지층 다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하면 49대 39.6 딱 붙어 있어요. 지금 ARS 조사하면 대략 이렇게 거의 앞선이 뒷선이 하고 붙어 있는 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꽃도 그랬고요. 별 차이 많이 안 나게. 에이스 리서치인가 거기도 그랬고 지금 여기 뉴스토마토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여기 이제 아마 2,000명 조사를 여기가 했던 것 같아요. 2,000명 조사를 몇 명 했나? 여기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구나. 여기서 보시면 호남은 자 호남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남은 44대 39로 5% 포인트. 5%. 그러니까 지난번에 꽃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3.6 차이였거든요. 3.6%. ARS는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흥미로운 건 서울이죠. 정청래 45.9, 김민석 36.3,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네네. 경기는 인천하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네. 뭐 원래 권역 분포를 그 할당을 줄 때 경기하고 인천을 같이 묶거든요. 서울은 따로 하고. 근데 인천은 경기에 비하면 좀 적잖아요. 네. 감안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정청래 41, 김민석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차이가 크죠. 물론 이제 인천이 들어있다는 걸 감안해야지만 아무튼 인천보다 경기도에서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지.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다 섞여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서울 경기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거 아닌가 대략 그렇게 추정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도권에도 강세를 정청래 후보가 띄고 있고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격차는 크진 않지만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남? 말씀하세요. 호남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본 느낌은 저는 저거보다 현장 민심을 좀 더 믿어가지고 현장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충청 첫날부터 예. 지난주 대구경북까지 다 갔잖아요. 예. 갈수록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주만에 이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후보 캠프 측에 응원하러 온 분도 많은데 그걸 다 합친 만큼 보다 더 많이 정청래 후보팀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캠프 측에서도 와, 저 몇 명이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의 분위기를 바람을 좀 느끼고 있어서 지금 좋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우 기자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월요일 날 호남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에 오신 선생님들을 한 20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전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잘 나올 것 같아 보여요. 밑바닥 민심은 정청래가 좀 우세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이제 어제 박시영 대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광주나 이쪽이 조금 우려된다. 그걸 호남 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워낙 조직에 세게 붙어 있는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서울 경기 호남 반반 가져가면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어떻게든 선방할 테니까 부탁한다고 하시는 분 아니 그리고 호남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절절해.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당원들은 절절해요. 그게 차이야. 맞아. 절절해. 왜냐면 동지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밥가리를 하는데 그게 두려운 적이 처음이래요. 왜냐면 너무 세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취재하면서 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절박한 사람이 원래 네. 이기게 마련입니다. 원래 선거는 절박한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어제 발표했는데 거기도 권리당원만 따로 떼놓고 오. 344명 분석을 했더니 여기도 딱 붙어 있더라고. 김민석 47, 정청래 43.9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권리당원 쪽이 좀 팽팽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조사에서도. 자, 호남 얘기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제 해봐야 할 것 같고 호남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제 그 온라인 투표율이 이제 발표가 됐죠. 네. 전남 광주가 35.22, 전북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어제 방송에서 되게 한 45% 화요일날 방송이었구나. 한 45% 정도에서 많으면 50% 사이일 것 같다라고 봤는데 최영훈은 50% 넘는다 그랬죠. 이재현 위원장 둘이 50% 넘는다. 이게 기대지 기대.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까지 합쳐가지고 강제. 문자.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들어갔을 때. ARS 투표는 한 10% 남짓이에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에서 한 10% 더하면 대개 네. 총 그 투표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남이 대략 예상은 45, 6% 뭐 이 정도 예상을 해요. 좀 낮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투표가 51%였기 때문에 25년 전당대 박찬대 정청래 붙었을 때. 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은 낮아요. 지난 전당대에 비해서 각 지역별로 대구 경북 뭐 이런 데만 좀 특이한 데 빼고는 대부분 낮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작년에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선거 때 네. 호남은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똑같이 온라인 투표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1일차에 22%가 나왔어요. 예. 지금은 35%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2일차 온라인 집계가 아니라 1일차 온라인 집계여서 22% 나왔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2일차에서 35%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호남 당원 38만 명 중에 18만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 정도 가량 됐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주안점이 권리당원 수가 호남이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선거인단이 호남이 네. 51만 2천이에요. 선거인단이 51만. 네, 51만 그러면은 2,664명. 엄청나게 늘은 거네요. 네, 34. 왜냐하면 지방선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모수가 늘었어요. 권리당원이. 네. 근데 지난번에는 36만 중에 18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번에는 51만 명 중에 한 25만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45% 정도가 만약에 투표를 하면 네. 23만 명 정도가 투표하는 거예요. 23만 명. 네, 정도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ARS 투표가 기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안 해. 아까 얘기했던 ARS 투표는 상대적 고령층들이 좀 더 응답을 하고 정치 저관여층들이 대부분은 온라인 투표를 편리하니까 네, 카톡으로 네. 오면 바로바로 하잖아요. 네, 네. 그 못 하신 분들이 ARS 투표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여도가 조금 낮은 분들이나 고령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거 투표 때문에 복잡해. 복잡해서 이 제도로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야 사실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사실 뭐 아까 있던 ARS로 오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도 뭐 집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ARS 투표가 전체적으로 좀 줄은 추세예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투표율 60%가 나와서 그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수가 각각 지역당 15,000명인데 선거인단 수는 한 10,000명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60%라고 하면 한 6,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남은 인구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호남이 한 45% 내외, 네. 뭐 많으면 47, 적으면 뭐 45, 4, 뭐 이 정도 44에서 47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이 정도 투표율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정도 되는 투표율이에요. 50%가 지금 조건에 넘으면 투표율 열기가 굉장히 높은 거고 40% 초반대로 내려가면 투표율이 낮은 건데 40% 중반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수준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정청래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호남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호남은 바닥에 그냥 넓게 퍼져 있는 것은 김민석 여론이 더 많아요. 아까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기대. 때문에 기대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네. 기대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폭넓은 게 꽤 있는데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표들이 많이 가동하잖아요. 별 생각 없는 네. 분들 중에 누가 권유하면 이제 네, 찍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투표율이 높은 게 꼭 정청래한테 유리할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주 낮으면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은 호남에서 정청래로 많이 가 있는데 상층에서 시도 의원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입김이 센 분들은 예를 들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김민석 후보 측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 이제 있는 정치 고관여층이 정청래가 많은 거고 네. 밑바닥에 그냥 정치의식이 좀 높지 않은 분들은 폭넓게 그냥 김민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낮으면 또 그게 그 김민석의 조직표만 일부 가동이 되고 자발적 열정적인 정청래 지지층들이 조금 움츠려들어서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40% 중반대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확실히 전라남도 쪽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 팽팽하다는 게 오늘도 저도 확인해봤는 대충 그런 여론이에요. 동부 쪽은 전라남도 동부 쪽은 정청래, 서부 쪽은 김민석. 이게 좀 팽팽하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처가가 강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또 전라남도 샅샅이 또 지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청래에 대한 존재감 꽤 있어요. 전라남도는. 이제 관건은 광주하고 전북인데 광주는 꽤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짝 정청래 후보가 쫓고 있다. 그래서 격차가 얼마나 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전라남도가 당원 수가 광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7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인구 수도 많고 당원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거의 똔똔이 쳤다 팽팽하다 아니면 정청래 후보 좀 이겼다 이러면 광주에서 좀 지더라도 합치면 폭이 많이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쪽 당원 수가 전라남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는 보는 사람마다 너무 전라북도는 판이하게 해석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팽팽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뭐 제법 이길 거다. 한 7, 8% 이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지만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전라북도가 이번에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서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모텔 사회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북은 아무리 봐도 정청래가 우세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모텔 사회는 보통 우리가 한 명 만날 때 두 분씩 만나는 분이거든요. 표본이 사이즈가 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기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이제 행사가 있었을 때 당원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사 빨리 끝내라. 빨리 사람들 만나서 밥 사 먹이고 밥 가리게 하게. 뒤에 약속들을 엄청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저는 끝까지 한번 믿고 가보려고 하면 서울 경기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열기는 정청래 후보 지지층의 열기가 훨씬 뜨겁다는 건 공통된 얘기예요. 자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서부 쪽도 원래 뭐 7대 3까지 전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포 뭐 신안 뭐 이런 쪽이. 근데 지금은 55대 45 정도로 좁혀지는 거 아니야? 6대 4 이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나올 정도로 서부에서 상당히 전라남도 서부 쪽에서 선전하고 왜냐하면 그쪽도 메가 프로젝트 수혜 쪽이거든요. 근데 동부는 정청래 후보가 뭐 6대 4 정도로 크게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어서 실제 까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 측은 5% 만약 이기면 제일 좋고 최악의 경우 5% 정도의 격차에서 밀리면 서울 경기에서 10% 이상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역전이 마련된다. 이런 이제 보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율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이제 9시 이후에 한 10시 정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의 온라인 투표율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수가 서울 경기가 59만 6천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호남은 51만 2천이거든. 59만 6천 대 51만 2천이에요. 이거 서울 경기가 더 많죠. 38% 대 33%니까. 근데 투표율까지 아까 호남은 한 45% 수준이라면 서울 경기가 55% 이상을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는 그 전에 지난번 선거 때 60%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기는 조직이 막 작동되기보다는 자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경기는 지역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호남은 절실하지만 그래서 당대표의 뭐 그런 지역 발전과 관계된 이런 건 없거든.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있는 분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 거냐.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하고 격차를 10% 이상 벌리는 거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되면 역전의 어떤 토대가 확실히 마련이 되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여론조사 30%잖아요. 여론조사 30%가 실제로 70% 권리당원의 30%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 42% 정도의 반영 비중이거든요. 70으로 기준으로 치면. 그럼 만약에 한 뭐 3% 정도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1.29% 1.3 정도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네네네. 얻은 표에.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반면에 이제 김민석 후보는 또 빠지는 거고 네. 상대적인 예,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몇 가지 있어야지. 호남에서 5% 이내로 격차를 최소화하는 거. 이기면 무조건 끝나는 거고 이기면 끝나는 거고 게임은. 호남에서 5% 지더라도 근소하게 지기 첫 번째. 네. 두 번째 서울 경기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그리고 거기서 10% 정도의 격차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51대 41 이 정도의 격차를 보여야 한다. 총연기는 한 8% 남짓일 것 네,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면 역전승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왜냐하면 선호투표에서 참고로 예. 8%의 송영길 예를 들면 득표율을 네, 예. 기록했는데 저는 시뮬레이션 할 때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는 75%는 김민석한테 간다. 25%는 정청래한테 한다. 네.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돼. 7대 네, 3은 좀 정청래한테 긍정적인 분들이 네, 해석하는 네, 거고 네. 75대 25 정도로 해석해야 돼. 네. 최소화. 그런 걸 2순위표를 네. 적용을 다 해야 하니까 그런 거 해봤을 때 아까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 8% 받으면 6% 2% 이렇게 갖고 그렇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대략. 여기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일 오전 9시부터 걸려올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왜냐면 이게 30% 반영인데 엄청나죠. 4천 명이라고 치면 한 전화를 만약에 나는 당원이라서 만약에 안 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받았다. 그러면 거의 한 7, 80명분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 당원 7, 80%. 아니 80명. 그 여론조사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 왜냐하면 모수가 네. 4천 명밖에 안 되니까. 아. 네, 근데 엄청난 30%를 거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지.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서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우리가 당원도 바깔리 몇십 명 하는 아. 표야 그게 한 표가. 왜냐하면 그렇게. 전체 투표수가 거의 한 76만? 네. 77만 뭐 이 정도 되거든. 네, 네. 예를 들면 많이 잡으면 8천만, 80만 네, 잡고 네. 80만인데 여기는 4천 표잖아. 4천 표 가지고 그게 30%를 30%를 반영하는 먹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우리 가족, 친척, 맞아요. 친한 맞아. 친구들 미리 설명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받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한 7, 80명의 바깥 효과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꼭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지지정당 없다고 누르면 돼. 네. 예를 들면 박가리 할 때 너 민주당 꼭 지지한다라고 안 눌러도 돼. 지지정당 없다고 눌러도 돼. 여론조사 꼭 응해라.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니까 정청래 1순위, 뭐 송영길 2순위, 김민석 3순위 예를 들면 그렇게 1, 2, 3 찍어야 돼. 최고위원은 누구를 찍어야 돼. 이렇게 두 명 딱 명확히 알려줘야 돼. 아니면 헷갈려 하거든. 중간에 끊어버린단 말이야. 복잡해서. 이거 알려줘야 돼. 네, 그래서 아직 번호는 02로 오는지 0705로 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보통은 02로 와요. 네. 조사회사들이 02를 많이 쓰는데 한번 봅시다 나중에. 네. 예. 서울 경기 투표율이 나왔어요. 46.74, 45.31. ALS 빼고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분노의 투표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전남, 광주나 전북은 30% 중반이잖아요. 여기는 워낙에 유령 당원이 많고 허수 당원이 많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ARS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50% 중반 후반까지 나와요. 누나겨울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국짐한테 조롱당하다. 이제는 민주진영 쪽 사람들한테 악마화된 사람. 올스님의 작은 의견으로 이때다 싶어 조로록. 민주 유튜버들에게 힘내라는 작은 마음 전달해서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정치평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겨울님 항상. 흐름은 정청래로 오긴 왔어요. 여러분 당원들 중에 허수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전당대회에서 70% 이상 나온다? 대선 후보 경선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예. 서울 경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봐요. 당원들의 분노 투표가 이어진 거다. 자, ARS 투표가 최소 10% 나오거든요. 15%까지도 더 붙습니다. 그러면 55% 이상 투표율이 나온다. 이 정도면 좋죠. 서울 경기 당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요.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호남 지역 당원 숫자는 허수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수도권은 호남에 비해선 허수 당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정청래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왜 그러냐? 지역 현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청래가 수도권에서 강세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다 떼고 보면 정청래가 김민석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호남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있죠. TK에는 또 뭐가 있고 다 지역 현안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미는 후보한테 줄을 서자. 그게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될 거니까. 이런 투표 심리가 작동을 하지만 수도권은 지역 현안이 크지 않으니까 정청래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전화 대기해야 된다. 여론조사 한 통이 권리당원 80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새날에서. 그러니까 070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권리당원한테는 전화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일반 당원과 당원 아닌 분들한테 전화가 간대요. 저쪽은요. 조직이 총동원돼 있습니다. 모두 전화 대기 상태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발적으로 대기 중이죠. 누가 이기나 볼까? 에휴. 자, 김민석 걸 갖고 왔어요. 왜냐? 쟤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투표 독려해주세요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인데 전화가 안 와요. 정상입니다. 누가 전화를 받나요? 일반 당원. 민주당 지지하는 주변 지인 가족. 02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주세요. 아셨죠? 02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김민석 2030. 2030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본인은 청년을 위하는 아이디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믿어 그걸. 자, 지금 여론조사 투표하라고 막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김민석 쪽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서울 경기 투표율을 보고요. 김민석 쪽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놈들 막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뉴 이재명 채널들 매우 바빠질 거예요. 이놈들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권리당원인데 카톡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투표를 못했네? 투표가 끝났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ARS가 남았어요. 자, ARS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ARS 전화가 옵니다. 권리당원에게. 예, 투표를 안 한 권리당원에게 ARS가 와요. 근데도 안 오면 ARS를 직접 걸 수 있습니다.
언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 3시간 동안만 내가 직접 ALS를 걸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서울 경기 ALS 번호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공개하는 거야? 딱 3시간만 열어놓고 당원 권리 당원만 할 수 있는데 참나. 아직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LS 내가 카톡도 안 왔다. 나 권리 당원인데 카톡도 안 왔어. ALS 전화도 안 왔어. 그러면 토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직접 걸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다. 따라 붙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절실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임해야 됩니다. 자, 개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는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제는 민주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장수가 정청래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청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가자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 선관위 대리투표 의혹 친청 정달성 전장 제명 의결. 자, 바로 제명했어요. 소병훈이요. 소명도 듣지 않고 바로 제명했습니다. 영상부터 볼까요? 허위사실 유포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인터넷을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좀 가르쳐주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요? 투표 방법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예. 투표를 이제 누가 했냐 이게 이제 투표는 내가 했죠. 그것을 앞에 부분만 악의적으로 쫙 편집해가지고 마치 대리 투표한 것처럼 그래서 막 엄청 돌리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리 투표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사진까지 올렸냐 이거예요. 막 영상 막 올리고 사진 올리고 돌아다녀서 저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상황 파악하고 보도자료 내고 사실관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아닌 것,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 그쪽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심각하게 명예훼손한 거라 명예가 실추된 거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안내해 준 건데 대리 투표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아니지 그건. 네. 투표는 내가 했지. 가르쳐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 방법을 가르쳐 준 거를 투표까지 제가 한 것처럼 아니,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만 그냥 가르쳐 준 거지. 투표는 내가 했지. 안 그래요? 어머니 그 오늘 찍은 영상은 요거 허위사실 바로잡고 하는 데서 활용을 해도 되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 때 써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고 투표는 내가 했지. 옆에 있는 분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훈은 바로 제명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김민석 측은 대리 투표 시켰다 정청래가 지랄 발광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녹취를 하고 질문을 걸고 녹취를 했다. 그 통화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청년에게 먼저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2번 걸려왔고 전화를 받았다며 접근을 했다. 함정을 봤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해명과 사과를 해라. 당원의 자발적 참여가 왜곡되어서는
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전진숙입니다.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기는 2명도 아니야 4명이나 들어왔어. 이렇게 뽑아달라고 보냈죠. 이걸 계속 엄청나게 돌리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야? 불법 전화방 돌리고 문자 돌리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함정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전화를 돌리는 알바랑 통화를 해서 돈 받는 걸 확인한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게 함정이라고 이럽니다. 자, 이것도 다 신고 들어갔는데 민주당 선관위 다 기각시켰어요. 이해식 기각, 황명선 기각. 근데 정달성 제명. 민주당 선관위가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 맞아요? 미친 거죠. 자, 선호투표제 때문에요. 가뜩이나 온라인 투표를 어려워하는 노인분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3명을 순서대로 해야 된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매크로나 이런 거 막으려고 뭐 하는 절차가 많아요. 뭐 사과를 고르시오, 사과를 전부 다 고르시오, 뭐를 전부 다 고르시오 하고 다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선호투표제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지? 순서대로 눌러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순서대로 다 눌러야 된다. 여기서부터 허들이 생깁니다. 네. 선호투표제를 시도한 새끼들 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놈들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선호투표제?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루 만에 끝내는 거. 근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따위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 룰은 복잡하면 안 돼.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거 선호투표제 해도 되지. 원내대